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스타 2부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금요일이니까 2부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아직까지 궁금증을 접수하지 못하셨다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무료로 종목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켜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지금 바로 별톡방에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별톡방에 계시는 많은 가족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 매매하지 마시고 외로우신 분들은 별톡방으로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1부에서 제가 좀 퀴즈를 내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도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그 대신 2부에서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보시라고 힌트를 내드릴 거예요. 화면으로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 악재가 동시에 뒤섞여서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드카 위기, 2번 샴페인 위기, 3번 칵테일 위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힌트 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불금에 잘 어울리는 그런 퀴즈를 우리 작가님께서 내주셨네요. 하지만 힌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기에 전부 다 술이지만 주종이 좀 다르네요. 저는 이 3가지를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런 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술은 원하는 대로 또 제조를 해주시는 또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쵸? 원하는 대로 뭐 달콤한 맛, 뭐 복숭아 맛, 뭐 약간 씁쓸한 맛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도 하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 힌트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별톡방에 힌트를 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시장에 사야 하는 종목들,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 좀 가려드렸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을 좀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바로 접수해서 좀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시각 9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별톡방에서는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지 별톡방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원님께서 퀴즈 정답 1번 보드카 위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문원님 제 힌트 제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문화님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셔야만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해피님도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2부도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별톡방에서 부담 없이 이야기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금요일에는요. 정말 지금 스튜디오가 너무 따뜻해요. 평소에는 좀 추웠는데 제 옆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스튜디오로 지금 1시간을 좀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을 화면 위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제가 처음 뵙는 분이 계세요. 맨날 화상으로만 뵙다가 우리 맥스스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처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또 한 말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스타님이 계시는 또 개인 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청자분들께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막상 스튜디오 오니까 되게 긴장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회원들에게는 스튜디오 출연함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한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무튼 지금 많이 긴장이 돼서 온 머리가 지금 백지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준비해 온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서 어떤 말씀 드려야 될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우리 스타님 네. 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맥스스타님을 위해서 별톡방에 또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생 타이밍 스타님하고도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서 좀 고생을 해주셨고요. 2부에서도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도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종목 상담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 드렸던 금주 시황에 대한 정리 그리고 차주 전략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것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주간 이슈 정리까지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그리고 맥스 스타의 의견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종목 보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 접수하지 않으셨다면 늦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그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별톡방에 우리 모범생 키티님께서 오늘도 처음으로 글을 남겨주셨고요.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일진 머티리얼즈 남겨주셨습니다. 53,00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매도 시기를 놓쳐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키티님께서는 이 종목이 정말 우리 키티님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거든요, 스타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렉포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한 번 더 주가가 업그레이드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말레이시아 공장에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두 번에 걸쳐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유럽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왔냐면 유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 삼성 SDI 이 대장주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2등주, 3등주까지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당연히 삼성전기, 삼성 SDI의 이제 흔들림에 같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그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기업이 모두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또한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봉상, 월봉상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또 한 번 더 주가가 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이제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부터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반등이 되지 않고 지금 36,7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정도에 37,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절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단을 관리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철저하게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강화해야 될다라는 이야기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키트님께서 아무래도 이거 손절하시기 되게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말 동안 고민해 보시다가 정말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월요일에 또 저희 톡스타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와 있네요.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6141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31,500원에 10%입니다. 목표가하고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올라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인데요. 우리 이분께서는 매수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스타님, 목표가하고 매도 시점 잡아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 초 2월부터 이루어진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과한 밀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드 문제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만 사실 엔터미디어주들은 그것들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밀렸음에도 엔터미디어주들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와이스가 이제 컴백을 하면서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가 좀 출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일단 가장 그 중요한 가격대인 3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지금 다시 양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61선 가격대가 있는 33,000원, 34,000원까지도 저는 재차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3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JYP 엔터가 한참 잘 나가던 그때와 비교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재차 그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개인들의 투매를 부르는 이제 과한 이제 바스켓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4,000원에서 35,000원을 짧게 목표가로 잡아드리지만 3만 원이 이탈이 됐을 때에는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JYP 엔터처럼 계속해서 이 신고가를 형성하던 기업의 주가가 대량 거래량을 통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재차 그 고점까지는 다시 가기에는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JYP 엔터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좋은 실적, 많은 액터나 이제 배우들 이런 쪽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적으로 본다면 37,000원 이상 다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34,000원, 35,000원, 손절선은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34,000원에서 35,000원 사이 바라보시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이탈 시에 위험하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우리 효섭님, 저를 이뻐해 주신 효섭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겨주셨어요. 79,800원에 15% 담고 있는데 스타님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이오주들 다시 좀 이렇게 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까요? 저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고 이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가 끝나는 날 저는 시장이 이제는 성장 모멘텀을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끝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회계감리 대상에 지금 들어가는 이슈가 발생이 됐는데요. 근데 이건 이미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이제 약을 이제 팔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인데 모사격인 셀트리온의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회계적인 좀 문제가 이슈 논란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고적인 의미로 좀 이런 이슈가 좀 생겨난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셀트리온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3분기 실적은 좋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반등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이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재차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건 다시 한번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그 밑에서 지금 현재 7만 원인데요. 7만 원에서 9만 원 박스권을 이루면서 형성하면서 저는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7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좀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6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해야겠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저점을 다시 이제 이탈할 때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밀려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잘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6만 원 이탈 전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재차 상승 시에는 9만 원대를 목표가로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뭐 여기저기 뭐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4주 정도만 참으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JP모건 컨퍼런스, 이제 이런 이야기, JP모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당장 다시 강한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바이오주들 전망이 어둡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차 상승이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하고 가시지만 6만 원 이탈 시에는 매도하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효섭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우리 효섭님께서 지금 별톡방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남겨주셨어요. 피드백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님 우선 좀 숨 좀 돌리시라고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시장 저는 굉장히 힘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힘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완화 기대감을 좀 줄 수 있는 액션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다시 미국산 대두를 수입을 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며칠 전에 자동차 관세를 기존 수치로 이제 내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슈인데요.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관세 받은 부분을 위안화 그러니까 자기 자국 통화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면서 절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상쇄했던 중국이 절상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의 좀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력을 기대를 했었는데 장 시작 후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매도 리포트가 이제 하향 리포터죠. 이제 그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이제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우리 증시가 조금은 밀렸습니다만은 주봉상 본다면 코스피 코스가 그렇게 걱정할 위치까지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숨고르기 정도로 오늘 한번 쉬었다라고 저는 오늘 시장을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로 보면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있었던 반면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은 분들의 보유 종목이실 텐데요. 아직 종목 접수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해피팬님께서 삼성전자 남겨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도 많은 연락해서 두 분의 스타분에게 의견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시장 좀 짚어주시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무역전쟁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무역 협의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두 수입에 대한 이야기,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뿐더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3분기부터 제조 2025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계속 반도체 굴기를 이루어내고자 이제 강한 욕망을 좀 드러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러한 슬로건이 이 지침서에 보면 이 단어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봅니다. 뭐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바로 우리 증시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좀 앞다퉈서 뭐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나오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제 화해 CFO 이슈 이후 그것을 뛰어넘는 더 안 좋은 악재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위안화 또 절상이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그러니까 무역 전쟁 완화 이슈로서 굉장히 큰 이제 대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말 내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한번 좋은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럼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 기대감과 함께 다음 주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스타님께서 오늘 이슈를 두 가지를 꼽아 오셨어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개혁개방 기념식이 이제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스타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이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나오진 않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화요일 혹은 수요일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 시진핑이 그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무역 전쟁의 그 갈림길이 좀 달라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좀 트럼프에게 좀 한 발 좀 양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그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경협주가 한번 움직였었고요. 네. 그 다음 주로는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였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현대차가 이제 수소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테마가 좀 움직이는 등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테마주를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테마주들이 상승을 할 때 쉬고 있는 테마주들이 무엇이 있는가 네. 요거를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는 다음 테마주로서는 미세먼지 관련주가 재차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 지난해만 해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음날 위닉스라든지 크레난 사이언스, 50 웰크론 같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약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더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끄는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쉬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테마주들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주는 절대 강하다 그래서 강한 날 매수를 하시면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도 뭐 매수를 하긴 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올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점에 물린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고점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테마주는 지금 쉬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중국이 개방을 선언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진핑이 어떤 기념사를 할지 잘 지켜보시는 것도 미중 무역전쟁 전망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화요일에 또 이제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의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이것저것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은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이 부분은
또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어요. 어느 날은 경협주가 잘 가고 있고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시 테마주 그리고 수소차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로 돌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 살짝 짚어봐 주셨습니다.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법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선주를 또 지난주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 시장에 정말 조선주가 잘 갔잖아요. 네. 우리 별톡방 식구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오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스타님 관심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좀 공략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증권 업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증권업,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기엔 조금은 지루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처럼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변동성이 적은 기업 혹은 섹터에 네.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그 투자의 방법인데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주라고 한다면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미래에셋대우 지금 키움증권을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는 바로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빠질 수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방금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변동폭이 크게 없다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나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증권 업종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또 배당 시즌인 만큼 증권주와 은행주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자. 증권업종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개별 종목, 우리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어떤 종목을 궁금해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상승 타이밍 스타님의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또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한번 가볼까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상담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접수하지 않으셨다면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4477님께서 상승 타이밍 스타 앞으로 현대 미포조선 보내오셨어요. 96,000원에 20%입니다. 무상증자 전에 매입을 했는데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보니까 손실을 아주 크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 우리 스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현대미포조선은 가격으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기간으로 지금 목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피팅용 업체를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최근까지는 사실 이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도 될 만큼 현대미포조선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선업의 바로미터가 되는 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거제도에 있는 건조 생산 설비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한 5년에서 6년 동안 그 건조기가 돌아가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그런 부분이 활기를 차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서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한다라는 것에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는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제 가격보다는 보유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이제 2018년도 12월인데요.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 시기까지도 저는 계속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가격까지 이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덜어내는 것보다는 내년 이맘때까지 지속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보고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서 액션을 취하는 방법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NG 선박 관련한 이 조선업종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주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코스피 코사의 가장 큰 문제죠. 네. 뭐 재작년에는 반도체, 작년에는 제약바이오, 올해는 지금 반도체도 제약바이오도 5G도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네. 지금 이 조선업에 오랜만에 들어온 활기가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희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좀 긴 호흡으로 유지하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들고 가시면서 좀 답답하다 싶으실 때마다는 저희 톡스타 방송 문을 두드려 주시거나 상승타이밍스타 톡방에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접수해 드릴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36,000원이고요. 네. 주가가. 그리고 비중은 한 60% 정도. 60% 꽤 많이 담고 계시네요. 예. 궁금증 어떻게 되세요? 그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싶어서. 예. 좋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한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랜만에 보여줬는데 또다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스타님은 에코프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매도 이제 시점도 좀 잡아주세요. 네, 솔직하게 만약에 지금 그 문의 주신 그 분의 매수가로 제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면요. 저는 당장 월요일날 좀 매도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는 두 가지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엊그제 이제 전기차 관련 에코프로나 일진머티리얼즈 같이 과대낙폭을 보였던 기업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주긴 했지만 이것은 대내적 이슈라기보다는 바로 이제 수소차에 대한 이슈가 엮이면서 이제 테마성으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월요일 날 정도에는 지금 많은 비중 중에 절반 정도는 꼭 덜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럼 절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일봉 차트에 줄과 함께 박스글을 좀 그려놨는데 이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35,000원을 재차 돌파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봅니다. 이제 단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뭐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35,000원 그 이상은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비중이 34,0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저는 계속해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반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남은 비중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연내 전 저점인 29,000원 즉 3만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아쉽겠습니다만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 좀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또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볼게요. 별톡방을 좀 살짝 살펴보면요. 우리 별톡방에서 뮤지기님께서 맥스님 화이팅 귀여우세요 라고 하시면서 맥스스타님 응원해주고 계세요. 맥스스타님 오늘 좀 떨린다고 하셔가지고 처음 스튜디오에 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80님께서 맥스님 멋지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별톡방에 글들 남겨주셨네요. 넷마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이렇게 많은 글들 지금 다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맥스스타님과 함께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해피해피님께서 삼성전자를 보내주셨고요. 49,950원에 20%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수사님, 이분 지금 네. 손실 중이시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3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네. 삼성전자 좀 들고 가면은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 이전에부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종목 상담을 했던 것 중에 단골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가격대가 4만 원대, 뭐 5만 원대이니까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싸게 느껴지니까 매수를 저가이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이 50대 1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50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대가 38,950원, 4만 원대로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인 가격대는 200만 원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들이 대부분 제가 그 톡방에서도 상담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대부분 4만 5천 원대, 5만 원대 초반에 대부분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기술적인, 저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했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3만 1,000원대, 3만 3,000원대가 내려와야지 그때 매수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좀 더 여기가 더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2만 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부분 이제 상투가 나왔을 때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대부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지점. 그럼 5만 7천 원대에서 절반을 나누면 2만 8천 원대거든요. 결국에는 2만 8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비중 자체에서 추매를 만약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자체 여기서 추매를 조금 밀린다 해서 여기에서 추매를 바로 하실 게 아니라 3만 3천 원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만 8천 원까지 밀리면 거기서는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고점권에서 물려 계시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의 의미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반등이 왔을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그 시점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33,000원대랑 31,700원 그리고 28,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추매를 하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 자리를 지금 세 번을 잡아주신 거죠? 33,000원, 31,700원, 28,000원. 네네. 알겠습니다. 자, 33,000원, 31,700원, 28,000원 추가 매수 자리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화목님, 맥스스탑으로 넷마블 12만 500원에 25%입니다. 저번에 수익을 좀 냈었는데 욕심내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서 아쉽습니다. 전망이 있는지 전문가님 좀 분석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정말 지난번에 막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됐다라고 후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다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스타님. 네. 넷마블 이대로 끝난 걸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그 매수가가 12만 500원인데요. 네. 그 12만 500원 자리가 그 자주 왔었어요. 근데 그 자주 왔었던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물려 있다가 본전가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이제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분석을 해보면,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추세 지지 라인 쪽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12만 5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12만 원대나 12만 5천 원대 별로 그렇게 수익의 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몇 번째 왔냐면 3번이나 부딪혔던 자리였습니다. 그 3번째 부딪혔던 자리에서도 수익에 대한 욕심이 더 이제 크셨던 거죠. 위쪽으로 상방이. 근데 상방이 더 갔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10월 달경에 하락장 맞은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10월 30일 모든 차트의 그 최저가는 10월 30일 날이 최저가인데 지수 자체도 지금 최저가가 10월 30일자이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죠. 최저점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추세 저항의 12만 5천 원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저항대에 오면 매도세가 출현을 하고 저점에 오면 매수세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10만 원 밑에서는 매수세가 주로 많이 사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 네. 12만 5천 원대 넘어오면 매도세가 팔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12만 500원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가 10만 7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중심선 쪽 위쪽에 갭이 비어져 있는 자리, 이 자리까지는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께서는 또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또 본전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네. 또 수익에 대한 수익을 또 봐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또 강해지면 또 정리를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의 저점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단기 바닥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올라갔을 시에 매수가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타님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어요.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 다행입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 매수가에서 꼭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41만 7천 원 매수가가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증도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향후에 그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럼 매도 타이밍이 언제쯤 제가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망하고 매도 시기를 좀 짚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이 나왔는데 네네. 좀 전에 또 기사에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고 또 기사가 났어요. 스타님. 네. 다음 주 시장 전망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됐었던 종목이죠. 특히 대부분 이제 보셨다시피 거래 정지가 됐었을 때는 TV상에서 상패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네.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지금 많은 금액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됐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큰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을 여론에서도 많은 그 기관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상장 폐지는 시키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차바이오텍 마찬가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으나 네. 상장 폐지 요건이 됐었거든요. 네. 다른 종목은 그 이후로 똑같은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됐었었는데 차바이오텍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라는 지금 솔직히 거품이 많이 잔뜩 끼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는 과거에 제가 상투를 쳤으니까 무조건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시점이 4월달 경이에요. 제가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했었었는데, 추세 지질 라인 쪽이 최근에 깨졌었어요. 근데 이 추세 지질 라인 쪽이 아래쪽에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되돌렸단 말이죠. 그 시점이 9월 말경입니다. 아시다시피 9월 말경은 모든 지수가 여기서부터 10월 하락장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전 시청자분께도 말씀드렸겠지만 추세 저항대에 오면은 사람 심리가 저항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떨어져가지고 하방 쪽으로 깊게 떨어졌는데 그 깊게 떨어진 자리가 어디인지 30만 3천 원대 부근인데 바로 그 지점이 지난번 2017년 6월 달에 상승 돌파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대부분 상장 폐지 관련해서 거래 정지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들어갔던 시점이 왜 그러느냐.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기서는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강한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심 저항에 부딪히면서 압수수색이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톡방에서도 상담을 했었었는데요. 그분 역시 41만 원대에 들고 있었었는데 제가 청산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청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부터 바로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랄지 어떤 지지 저항 라인에서는 각각의 뉴스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데 그거 언제 시점에서 터뜨리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라는 거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청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추가적인 궁금증은 우리 맥스스텝 톡방에서 해결해 가시거나 별 톡방에서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기 전에, 보니까요, 핵심 내용만 좀 콕콕 집어서 우리 상승타이밍 스타께서 혼자서 출연하실 때도 금요일 2부에 상담이 물밀듯이 밀려왔었는데, 지금 맥스스타님의 반응도 참 뜨겁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처럼 스타님을 화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좋으신가 봐요. 문자로 상담이 너무 좋다고 연락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스타님 개인 톡방 분위기도 이렇게 좋은가요? 네. 톡방 분위기가 4월 달에 제가 런칭을 한 이후에 4월, 5월, 6월 달까지 석 달 동안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었습니다. 그때 많은 회원 수가 뭐 60명이 넘게 일순간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때 종목 추천했던 것이 거의 전부 다 수익을 냈었죠.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손잡았고 데리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때마침 북미 정상회담 때 정확하게 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지수가 빠졌었죠. 거기서부터 1차 하락이 나왔고 9월 말경까지 회복을 어느 정도 종목들이 다 했었고 9월 말경에 또 이제 하락장이 그때 3파가 크게 나왔었죠. 하락 파동이. 그때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최근에 10월 말장에 추세 지지 라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저희는 강하게 매수세를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 추매 전략을 통해서 지금 많이 회복세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지금 한층 더 뜨거워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맥스스타님의 말씀을 참 뒷받침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별톡방의 가지아님께서 이 두 전문가분이 평소에도 무료 톡방에서 시황을 엄청 정성스럽게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장이 좋아지면은 분명히 두 분의 추천주가 승승장구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 두 분 톡방에 입장을 해있기 때문에 참 두 분께서는 장중 내내 시황에 대해서 참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스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두 분 톡방에서는 또 매우 정성스러운 그런 시황을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톡스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맥스스타님 방송 전에 너무 긴장된다고 하시더니 네. 막상 또 상담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상담은 제가 주 전공이기 때문에 잘하는데 그 외적인 어떤 뭐 시황 분석까지는 잘하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지금 상승 타이밍이면서 저런 실력을 제가 좀 부러워가지고 나중에 갈 때 배우려고 합니다. 예. 훈훈하네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스타님 그러면은 스타님이 가장 잘하시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 말씀해 주시죠. 아무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매수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2,500원 50%. 172,500원에 50%요? 예, 그래도 아버님 약간 약수익 중이시네요? 예, 그런데요. 네, 장기로 좀 가져가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맥스스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매수가가 172,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진입가는 아주 잘 잡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보시다시피 지금 먼저 제가 차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즉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좌측에 상당한 그 오랜 동안에 박스 형성했던 자리가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4년 가까이 박스장을 쳤는데 이것은 상당한 힘을 응축을 시킨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매집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봐서 적절한 타이밍 때 상승을 올린 건데요. 그 저항대가 박스 상단부 저항대가 대략 134,700원대입니다. 네.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잖아요.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는데 그 시점에서 다시금 쭉쭉쭉 내려와서 처음에 상승이 시도됐던 그 시점까지 다시 내려온 거죠. 134,700원까지. 보이시죠? 예, 여기서 잡아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밀려도 이 자리까지 다시 오는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분에서 잡으신 거니까 만약에 다시금 올라간다고 한다면 중심선까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전에 이제 중장기로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예,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이 깨졌던 자리가 239,000원대 이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근대까지는 일단 올라가게 돼 있는데
과연 이제 상승 속도가 V자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조금 쉬어서 갈 것이냐 그 차이뿐이지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깝게는 20만 8천 원에 1차 저항대가 있는데요. 그 지점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 부근 가격대까지 올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 물량을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25%이니까 이 시점에서 50%예요. 50%인가요? 그럼 50%면 비중을 일단 여기서 한 2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목표가가 지금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30만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세가 깨졌던 자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올라갈 때는 가볍게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23만 8천 원대 파동장에 여기 오는 23만 8천 원대 비중을 절반 이상 덜어내고 약 한 80%까지 덜어내고 나머지 10% 비중으로 목표가까지 30만 원까지 끌고 가시는 게 그러한 전략을 분할 매도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3만 원이에요? 네네. 23만 8천 원 1차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28만 1천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나는 내년 5월까지 가려고 하는데. 예, 장투를 하시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 챙겨 놓으신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매는 예를 들어서 추매를 하신다라면 일단은 13만 4천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추매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추매. 네, 추가 매수는 여기에서 흑탁이라고 하는 건데 올라갈 때는 흑탁이라고 하는 건데 흑탁이는 그냥 하시지 않고 지금 비중 50%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밀리면은 만일에 다시 17만 2천 원 네, 밀리면은 여기까지 13만 4,700원까지는 밀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네. 계속 다음 주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우선 장기로 보고 계시니까요. 전략대로 가지고 가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우선은 두 분과 인사 나누기 전에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오늘 이제 항상 열심히 내 종목처럼 상담을 도와주시는 우리 상승타이밍스타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근데 뭐 앞으로도 이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을 보고 나서 시장을 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에는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요. 종목에 너무 집중한 매매보다는 넓은 시야를 갖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자. 시장을 혼자서 분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별톡방이나 스타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좀 쉽게 그래도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인데 참 차분하게 상담을 잘 도와주신 우리 맥스스타일 지금 또 조금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첫 방이었는데요. 많이 긴장 속에서 첫 방을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그 캠에서 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했을 때의 긴장감도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머리가 온통 하얘졌었는데 제 주전공에 이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실력을 이제 마지막에 발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황 그런 부분이랄지 네.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좀 이따 갈 때 이제 상승 타이밍 있게 좀 코치를 받고 다음번에 제가 혹시 스튜디오에서 했을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꼭 맥스스타님과 상승타이밍스타님과 함께하고 싶네요. 두 분 그러면은 오늘 고생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당첨자 공개해드릴게요. 퀴즈 정답부터 맞춰봅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3번 칵테일 위기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4477님, 4628님, 9703님, 그리고 8671님과 0628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